우리가 상가 점포를 이제 계약 연장할 때, 네. 갱신할 때 차임을 이렇게 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이야기를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이제 매년 계약 갱신을 하고 있는데 사무실을 이제 임대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때마다 올려달라고 하면 어쩌나 맨날 걱정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와 관련해서 분쟁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 게 요새 이제 또 뭐 그 이자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네. 건물주들 같은 경우에도 대출을 사서 건물 사신 분들은 본인들이 이제 이자 부담이 늘어나니까 이걸 또 임차인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아무래도 유혹이 느껴질 것 같아서 네. 최근에 이렇게 경제가 안 좋아질수록 변호사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관심이 좀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잘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상가 건물의 경우에는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임차인이 일단 계약 갱신 요구권 10년 보장받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 거기는 계약 갱신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임차인이 요구하면은 그 계약 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계약 갱신 요구 기간은 시작해서부터 10년까지 이렇게 보장이 되고 있죠. 네. 지금 그러니까 최초 임대 기간을 포함해서 전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10년 동안의 그 차임은 어떻게 됩니까? 예, 이제 그게 문제인데요. 우리가 그 임대차법에서 이제 기간을 보장해주는 이유가 결국은 상인들이 안정적인 임대차를 가져가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10년 보장해 주면서 뭐 차임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도록 하면은 보장이 안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한을 걸어 놓는 그게 이제 이 법의 특징인데 네. 이 법에는 지금 그 일정 범위 안에서만 올릴 수 있다라고 증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네. 그 일정 범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 세금이라든지 공과금이라든지 하는 그런 경제사정 변동 이런 부분을 조금 참작해서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약간 추상적인 문구로 규정을 하고 있죠. 네. 지금 이제 차임이나 보증금에 대해서 이게 뭐 경제사정의 변동이나 뭐 이런 변동이 좀 있으면 일단 당사자가 둘 다 보증금이나 차임에 대해서 증감을 청구할 수는 있는데 이게 문제는 이제 감액이 아무 상관없지만 네. 임차인 입장에서 네. 증액의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임차인을 보호하는 규정이 있잖아요. 네. 그럼 현재 이 대통령령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 올릴 때는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청구할 당시에 차임 또는 보증금의 5% 금액을 5%. 넘지 못하도록, 어,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5% 룰이라고 하는 네. 그걸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5%는 무조건 가능한 겁니까? 예,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오해가 많은 부분인데요. 네. 이제 5%를 상한으로 정해놓으니까 잘 못 알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뭐 서로 협의하다가 잘 안 되면 임대인은 당연히 5%까지는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건 아니고 단순히 상한선에 불과하지. 만약에 타협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건 재판으로 좀 가져가야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면은 어떤 재판이 이루어지게 될까요?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상해달라 이런 소송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결국은 예를 들어서 이제 임차인은 그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 지금 동결하는 것이 맞다. 그다음에 임대인은 아니다. 뭐 한 7%까지는 올려야 되지만 법이 5%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나는 최소한 5%는 받아야겠다. 어, 이런 다툼이 되게 되면은 임대인이 그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하는 증액 청구 소송 같은 걸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재판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정해집니까? 인상률은? 결국 아까 그 이제 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조세, 공과금, 그 다음에 뭐 그 밖에 이제 경제사정 변동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정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수치로 정하려 그러면 결국은 감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법원이 뭐 감정인을 이제 선임해가지고 네. 그 소위 말하면 이제 시세 감정이라고 하는데 네. 그 임대료에 대한 시세 감정을 해서 그 나온 금액으로 보통 결정하게 됩니다. 네.
사실 이제 뭐 소송하게 되고 또 감정료도 나오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뭐 결국에는 원만히 좀 합의가 되면 좋을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 1년분의 임대료라고 생각을 하면 그 차이가 크지는 않을 것 같아서 소송까지 가지는 않을 테지만 임대료가 큰 경우에는 이렇게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네, 이런 네. 소송이 이제 의미가 있으려 그러면 음, 소송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시간 그러게요. 이런 걸 감안해서 실익이 있어야 되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차임이 조금 이제 큰 경우 그런 경우는 5%를 올리려다 꽤나 차이가 나니까요. 네. 그런 거는 이제 돈 들여서 할 만한 가치가 있는데 대부분 뭐 1, 20만 원 올리려고 많은 변호사 비용 들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 감정료, 감정비 이런 부분들을 그까지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게 수지가 안 맞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은 대부분은 그냥 네.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어,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 세입자 한번 들이면은 마음대로 이제 차임 올리는 것은 힘들다. 그냥 쉽게 말하면 그대로 가야 된다. 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임대인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요새는 그 비어 있는 곳도 많이 있고요. 네. 그 건물 같은 경우에 상가가 비어 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건물주 입장에서도 또 쉽지는 않는 면도 있죠, 현실적으로. 네. 네, 어쨌든 이렇게 사실은 그래도 임차인이 아무래도 경제적인 약자니까 임차인을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월세를 인상을 막 하던 예전과는 정말 많이 분위기가 사뭇 다르겠습니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예전에는 진짜 뭐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고 했는데 정말 그 마음대로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 법이 강화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년을 이제 보장해 주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0년 끝나고 나서도 그 권리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네. 이제 임차인이 예전만큼은 임대인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올려달라 그래도 내가 왜 올려줘야 되느냐. 네. 그렇게 해서 따지고 뭐 필요하시면 재판하시라 오히려 네, 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이제 임대료 올리기가 힘든 거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임차인은 3%다. 아니면 이제 임대인은 5%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소송이 벌어졌다고 할게요. 그런 네. 걸 가정했을 때 네. 그러면 이때 임차인은 그 상당 금액, 기존에 지급했던 금액 내지는 본인이 주장하는 금액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을 하면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임대인은 5%, 임차인은 3% 네.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어가지고 분쟁이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만약에 임차인 입장이라면 네. 저는 그냥 타협이 안 된 상태니까요. 그냥 기존 차임을 지급하는 것으로 네. 만약에 기존 차임을 뭐 임대인이 안 받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공탁해 버리는 네. 그런 정도로만 하면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탁 절차가 복잡하진 않습니까? 공탁도 이제 복잡한 공탁이 있는 반면에 이거는 뭐 어쨌든 임대료 공탁 정도기 때문에 그거는 알고 보면은 되게 간단한 절차가 되죠. 네, 네. 괜히 다툼이 있다고 임대료를 안 주고 있다가 그로 인해서 괜히 또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쟁이 있더라도 기존에 있던 금액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약간의 증액된 금액을 지급을 해야 되니까 공탁 절차를 통해서 그동안을 해결을 하면 되겠군요. 예. 일단 재판 결과 임차인이 생각하는 차임 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결이 선고가 됐으면 네. 그 지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불이익이 혹시 있는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하네요. 네. 뭐 아까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요구했던 금액이 5% 아닙니까?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임대인이 재판을 해서 뭐 한 7% 정도가 나와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상한이 5%니까요. 네. 5%까지는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판결, 이런 판결이 났다 그러면 결국은 임차인 주장이 결과적으로는 틀린 꼴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렇죠. 또 덜 지급한 꼴이 되는 거고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걸 가지고 계약 해지한다거나 하는 불이익 이런 부분은 못하도록 네. 판례상 정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게 있나요? 있으면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그 2018년 3월 15일 판결인데요. 이 판결은 일단
차임이 결정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네. 재판으로서 차임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종전 그대로 차임액을 지급하더라도 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그 사유, 음, 차임 연체 사유, 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요거는 결론적으로는 하여튼 5% 룰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해서 서울 같으면 지금 한 9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그 기준으로 해서 환산보증 기준 그 이하는 5% 캡이 씌워져 있는데 네. 그걸 넘어서는 좀 고액 임대차 같은 경우는 그런 캡은 없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뭐 조세, 공과금 이런 경제사정 변동 이런 부분을 그냥 종합해서 그게 그런 부분들이 상황들이 많이 올랐다 이미 네. 소위 주변 상권이 이제 활성화돼서 차임이 많이 올랐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7%든 10%든 이렇게 더 이상 내야 될 그런 상황도 있는 거죠. 아, 임대차 보호법에서 이제 보호하는 임차인의 한도가 있으니까 네. 환산보증금이 그거 범위를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는 적용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법이 조금 애매하게 복잡하게 되어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10년 보장은 이게 세입자 중에서 10년 보장하는 것은 환산보증금 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또 다 보장해 주고요. 네. 하지만 그 다 보장해 주지만 좀 고액 임대차 같은 경우는 차임 인상 폭만큼은 조금 이제 5%의 한도를 안 주고 이렇게 법이 이제 이렇게 차이를 두는 거죠, 조금씩. 그러면 이제 이런 고액 임대차의 경우에는 갱신할 때 인상률이 뭐 10%까지도 인상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일까요? 그렇습니다. 그 5%라는 한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서로 간의 다툼 끝에 뭐 재판을 해서 네. 주변 상권이 이제 많이 그동안에 몇 년 사이에 활성화됐으니까 7%, 10% 이렇게도 인상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은 계약 기간은 보통 한 2년 정도 하니까 2년 계약 기간을 한 이후에 그 이상 인상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2년 계약 기간 지나고 나서 네. 만약에 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네. 갱신할 때마다 이제 5%까지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음. 요거는 이제 고액 임대차 같은 경우는 5%의 그 룰을 적용을 안 받으니까요. 네. 그 이상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임대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좋은 거겠죠. 그래야 네. 또 그래야 많이 인상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요. 그게 원래 이제 이런 거죠. 이게 계약 기간을 만약에 1년 단위로 하게 되면 1년 끝나고 나서 또 한 5%까지는 올릴 수 있고 또 1년 끝나고 나면 또 5%까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은 생각해 보면은 그럼 내가 좀 짧게 해서 이걸 차임을 좀 올리는 속도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하고 싶다. 이게 이제 사람 욕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게 꼭 맞는 것은 아닌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 갱신 과정에서 마음대로 5%까지 올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세입자가 만약에 나는 동의 못한다. 그냥 기존대로 내고 네. 그 더 넘어서는 부분은 재판해서 재판 결과에 따르겠다라고 해버리면 사실 마땅하게 재판을 그 해서 뭐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못하는 거죠 재판을 사실상. 네. 만약에 임차인이 이제 계약을 할 때 계약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1년마다 7% 인상한다는 합의를 했다면 이 부분은 효력이 어떻게 될까요? 예, 이제 그 말씀하신 부분이 좋은 지적인데요. 네.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갱신을 할 때 이제 법에서 한도를 좀 개입을 하고 있거든요. 제한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이걸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조금 그 더 받고 싶은데 5%를 더 받고 싶은데라고 하면서 이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부분이 계약 기간을 오히려 좀 길게 하면서 처음에 예를 들면 5년 이렇게 해놓고 매 1년마다 뭐 7%씩 올린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거는 가능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거는 갱신할 때 인상 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5년은 정해진 그 계약 기간 내에서 중간중간 차임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법에 저촉을 적용을 안 받는다는 거죠. 약간은 좀 편법이네요.
갱신 요구권으로는 인상폭을 제한하는데 네. 애초에 계약하는 데에서 그 폭을 넘어서는 약정은 유효하다 이런 얘기인가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편법은 아니고요. 네. 이게 이제 적법한 건데. 아니, 그러니까 네, 제가 아. 편법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걸 좀 어쨌든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네요, 예, 이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뭐 예를 들어서 기간을 단기간으로 하는 거하고 장기간으로 하는 거는 서로 조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길게 5년을 이렇게 한목에 그 정해버리게 되면 임대인도 그 계약 기간에 이제 구속이 돼야 되고요. 임차인을 마음대로 그 기간 안에 내보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제한을 받는 기간의 제한을 받는 대가로 약간의 이제 차임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뭐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계약을 한다면 임대차 보호법에 그 임차인을 보호하는 취지를 벗어나는 건데 이거를 용인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좀 의문이 드네요. 사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이제 계약 기간을 길게 해서 있는 것이 이익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이제 5% 제한 범위를 초과해서 지급이 되면 나중에 반환받은 거는 가능합니까? 뭐 이렇게 해서 문제 제기했을 때. 예, 그게 이제 꼭 그게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 네. 우리가 임차인이 계약 기간을 만약에 보통처럼 한 2년으로 하게 되면 2년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계약을 이제 그만두고 나올지 네네. 아니면 조금 올려주고 연장을 할지 하는 선택권을 가지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계약 기간을 길게 해버리게 되면 중간에 자기 사정이 있더라도 임차인이 마음대로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선택이죠, 뭐. 계약 기간을 길게 해서 기간의 구속을 받고 조금 월세를 더 낼 것이냐, 아니면 계약 기간을 좀 짧게 하면서 자유를 가질 것이냐, 네. 이런 약간의 이제 선택인 부분인데, 그거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어쨌든 간에 법에 정해진 그 인상폭을 넘어서는 부분이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가능한가요? 판례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갱신하면서 만약에 5%를 초과해서 받았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는 강행법규의 위반, 네네. 법에서 이제 금지하는 행위의 위반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다 돌려받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결론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갱신 요구 과정에서 발생된 것은 그런데 애초에 계약 기간에서 그 넘어서는 인상 합의를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이 보호받지 못한다. 이게 조금 걱정이 되는 면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갱신할 때마다 임대인이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면 반대로 임차인도 감액을 요구할 수 있겠죠. 일단은 물론 이제 이런 사정이 인정이 돼야 되겠지만. 네. 당연히 이제 법적으로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이걸 감액도 가능해? 임차인 요구하에서?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실무적으로 보면은 임대료는 오르면 올랐지 내리진 않는다라고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코로나 때는 많이 내리기도 했으니까 아주 특수한 아주 상황이었죠. 특수한 상황이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리는 경우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이걸 감액까지 할 수 있어? 네.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지시지만 사실상 뭐 당연히 가능합니다. 원칙은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제 임대차 보호법의 상가 임대차의 경우에 이제 10년 정도 이렇게 계약 기간 갱신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후에 재계약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이때 인상 범위는 어떻습니까? 그 10년 지나고 나면은 이제 차임 인상을 법이 규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합의하에서 정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은 이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딱 그 규제의 어떤 그 규제의 대상이라는 것이 10년까지는 보호해주고 10년 안에서 갱신하는 부분은 내가 법이 월세를 제한해 줄게 라고 하는 그 보호 범위까지거든요. 네. 그까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넘어서서 10년이 지났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그냥 두 사람 간의 합의하에 나가는 거죠. 알겠습니다.